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최근 약 한 일주일 동안 나스닥 지수하고 중소형주를 지수화한 러셀 2000이 차별화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연초 이후 나스닥 지수가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 이상 올랐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러셀 2000인데 2월 한 15일 내지 18일 이후에 하락 반전한 이후에 5월 26일까지, 거의 5월 말까지죠. 오히려 행보를 장기간 했어요. 그러던 것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행보하거나 간밤에는 하루에 선물 기준으로 1.8% 이상 하락했죠. 나스닥 100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러셀 2000은 상승폭이 커요. 일주일 동안 6% 이상 상승을 했죠. 일주일 동안 6%는 굉장히 상승폭이 큰 거거든요. 평균이니까. 러시아 2000도 우리 왕주들은 6%가 아니고 10%, 15%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스닥 100이 3월 17일에는 12,600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5월 26일경에 14,660선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폭이 크죠. 반면에 러셀 2000은 그 하락 반전해 가지고 장기 행보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차별화가 심했죠. 이유는 여러분들 더 잘 알겠죠.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여전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에 대한 그 투자가 무섭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그 탄탄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가 호전되면서 주가 지수가 오르면 소비가 좀 늘고 하면서 호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떡고물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중소기업들도 떡고물을 이제 구경할 수가 있죠. 주가가 오르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들도 우리 한기업들은 여유자금을 빅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또 관계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빅테크 주식이 오르는 동안에 그 아무런 이유 없이 기업 내실은 있는데, 그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못 올랐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자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평가된 주식이 또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5월 26일 이후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한 5일 동안 행보를 하다가 어제 1.8% 하락이면 비교적 큰 폭 하락이죠. 하루에 1.8%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러셀 2000은 어제 저녁에도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차별 배경, 앞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러셀 2000이 그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미국 경제를 지금까지도 그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투자를 무서워한 거죠. 부도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역차별 배경은 뭐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5개만 가지고 나왔고, 기술주 감해수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거품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AI 쪽도 너무 성장 속도보다는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엔비디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주가 단기에 너무 지나치게 올라왔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역차별 원인이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전이 되면서 그 소외됐단 말이죠. 경제 전체가 고전이 되면 중소기업 부도 확률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실이 있는 중소형 주식까지 저평가되었으니까 돈 흐름이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과정에 중소형주 중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앞에 되겠지만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리스천이 6.7% 올랐지만은 기업별로 보면 20% 30% 오르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내실 있는 기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또 그거라도 3분기에 또 소비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의 일관된 주장이죠. 성장률은 좀 둔화되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가 그 위험이 줄어드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위험하죠. 자금 조달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35% 정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요. 최근에 와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25% 확률로 둔화됐다. 25% 확률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미국 증시가 3분기 정도를 놓고 보면 향후 한 3개월이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술주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중소형주 중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역차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중 유동성이 그래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제 돌잖아요. 그죠? 더구나 경기 연착륙 우려가 크게 둔화되면 그럼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요. 이런 기업들은 금리는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 대차 대조표가 좋아진 거죠. 중소기업들도 유동자산 항목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더욱더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또 조달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중소형주가 되고, 거품 논쟁에 있는 기술주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6월 중순 이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정신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정신의 그 S&P 500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개선됐어요. 또 중소기업들도 S&P 500에 투자해가지고 대차 대조포 유동자산 항목에 주식이 들어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가게도 기업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들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요. 또 손익계산서도 주식 팔면 개선되지요. 그러니까 건전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따른 효과가 긴축 정책, 기준금리 지금까지 인상해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늘리고 하면 또 시중 유동성이 또 정부로 흡수되고,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부동어 표시를 하면 화폐 유통 속도 개선이, 즉 중소기업 화폐 유통 속도 개선이 긴축 정책에 따른 그 자금시장 경제 부작용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다. 게다가 최근에
세계은행하고 그다음에 OECD죠. OECD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희생된 거죠. 부도난 기업도 있을 거예요. 연착륙이 없는데, 경착륙이 없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의 뭐 일부 경제학자인지 아니면 90% 이상의 경제 전문가 내지 경제학자들이 마치 경착륙을 기정사실화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부도도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부도나지 않을 기업도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부도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나마 그 뒤늦게라도 세계은행과 OECD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결과 그 추가적인 중소기업 부도를 그래도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뭐 큰 시사점이죠. 그리고 이제 정시가 그 역차별화되는 이것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내실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또 기술주 중에서도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주가가 하락폭이 크겠죠. 또 영업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에 서름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도 아까 저평가된 주식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저평가된 주식 중심으로 또 다른 그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정 기간 동안에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단 말이죠. OECD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한계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상 미국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 한계 기업들까지도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어요. 반면에 또 제가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실험하고 있는 그 환율 연동 펀드에 들어가 있는 주식 중에 그 실험입니다. 환율 연동 펀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우리 대표님이 실험하고 있는 것에 그런 주식을 넣어놨거든요. 그 아주 저평가되면서 내실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한번 시세를 낼 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사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가치주 중심, 가치주 중에서 또 성장성도 있고 또 저평가된 PR 500 이하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 중심으로 장이 한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